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단체 계약의 규범적 효력의 한계에 대한 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단체 계약은 규범적 효력이었죠. 단협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다른 그 기존에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무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효로 만든 부분을 단체 계약이 메꾸게 되죠. 자, 이걸 우리가 단체 계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단체 계약의 규범적 효력은 굉장히 강력한 효력입니다. 근데 이런 규범적 효력이 뭐 절대 한계가 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단체배의 기본적 효력은 어떤 조합원의 개별적인 근로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효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이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판례는 그 한계에 대한 판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 효력은 여러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형태의 한계로 이해하시고 이 판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상여금을 매 짝수월마다 지급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에 12월 25일자 설에 하나 지급하고요. 2월, 4월, 6월, 8월, 10월 달에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경기가 좀 어려워서 원래 12월 25일자에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12월 25일자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월 25일 다음에 12월 30일자로 노사가 특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단협을 체결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원래 설부터 6월까지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안 받겠다 포기를 했고요. 정확하게는 상여금을 이제 뭐 삭감을 하기로 한 거죠. 그 다음에 12월 25일자 상여금도 줘야 되는데 얘도 받지 않은 거죠. 얘 받지 않은 것도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노사 간에 특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단체백으로 12월 25일 설 2월 4월 6월달 상여금을 포기한 건데 과연 이런 포기가 단연만으로 가능한 거냐, 즉 단체백이 여기에 대한 규범적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냐.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조합원 일부가 이에 대해서 상여금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이거 이 근로자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자, 이에 대한 문제가 다투어진 그런 사건이에요.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12월 25일자의 상여금과 단체백이 체결된 다음에 상여금을 구분을 하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첫 번째, 12월 25일자 상여금. 자, 12월 25일자 상여금은 12월 25일자 임금 지급 날짜가 되게 되면 그에 대한 청구권이 누구한테 넘어와 있는 거죠? 나한테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미 처분권이 넘어와 있는 임금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나한테 처분권이 넘어와 있는 임금 포기할 수 있죠. 근데 누가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 개인이 포기를 하겠죠. 혹은 누군가에게 포기를 시키더라도 이 포기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해야겠죠. 노동조합이 아무리 단체백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이미 처분권이 넘어와 있는 임금에 대해서 포기시키게 하는 것, 이건 단연만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근로자의 포기나 그런 위임이 있어야겠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단협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아직 나의 수준에 들어온 게 아니고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고 들어온 거에게요.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겁니다. 요런 임금이나 퇴직금, 내가 이미 퇴직을 한 겁니다. 혹은 이미 임금 지급 날짜가 지난 거예요. 요런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인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가지고 근로자의 처분에 이미 맡겨진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 처분인 겁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협만으로서는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단협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나한테 처분권이 넘어와 있는 그런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12월 25일자 상여금에 대해서는 단협 합의에 따른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설날, 뭐 2월, 4월, 6월 달의 상여금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조건을 좀 불리하게 변경을 했죠. 단체백으로. 가능할까요? 예,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겠죠. 원래 단체백 원래 취지는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원래 취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백을 뭐 무효로 할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칙이 협약 자체 원칙입니다. 노사 간의 협약, 그러니까 근로자하고의 근로계약, 계약 자체 원칙이 아니고
단체 협약 자치 원칙이죠. 단체 협약을 자치적으로 체결하게 되면 그걸 존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 이게 원래 취지긴 하지만 불리하게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이 이건 협약 자치 원칙에 따른 거예요. 현재의 합리성을 결여해서 노동자 목적을 벗어난 거다. 전혀 합리성이 없어요. 이거 완전 노동조합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무효가 되겠지만, 자, 그런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례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원칙은 협약 자치 원칙인 겁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합리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거니까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한테 이미 처분권이 넘어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현재의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면 부정할 수 있는데, 현재의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단체 협약의 내용, 체결 경위, 그 당시에 사용자 측의 경영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뭐 설, 뭐 2월, 4월, 6월 이 상여금은 뭐 회사 경기가 워낙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 그 합의였기 때문에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그런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 이후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단협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오늘 판례는 오늘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 한계에 대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